온 가족의 건강 챙기는 시간 데일리 건강입니다. 오늘은 한의사 이혜민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의사 이혜민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함께 얘기 나눠볼까요? 오늘은 당뇨 합병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당뇨병의 만성 합병증을 소갈의 전변증이라고 하는데요. 전변증으로는 실명, 수병, 창만, 옹저 등이 있습니다. 좀 어려우시죠? 오늘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당뇨 합병증입니다. 사실 당뇨가 그 자체 질환보다는 합병증이 더 무서운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합병증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당뇨부터 알아보고 갈게요. 당뇨가 어떤 병인지부터 좀 질문을 드릴까요? 당뇨병은 언어적으로는 소변에서 당이 검출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라틴어로 다이아비티스 멜리터스라고 일컬어지며 물이 계속 흘러나온다는 뜻의 다이아비티스와 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멜리터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으로 소변이 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상적으로는 인슐린 분비의 절대 혹은 상대적 부족이나 인슐린의 생물학적 효과의 감소로 인하여 발생되는 고혈당 상태 및 이에 수반되는 대사장애를 일컬어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네, 그 앞서서도 얘기를 하긴 했지만 당뇨가 보통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 무섭다고 알려져 있는 거죠. 합병증을 잘 관리해야 하는데 결국 합병증 때문에 시력을 잃거나 발가락을 절단하거나 심지어는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6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당뇨병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질환 중 6위입니다.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은 단순히 혈당이 높아서가 아닐 것입니다. 혈당이 높아진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하지 않은 채 혈당 수치만 관리하면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바로 이러한 당뇨병 합병증에 의해 특히 그 중에서도 심장질환 또는 당뇨병성 신증 등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당뇨가 사망 원인의 6위였군요. 사실 합병증만 생각을 했지 이게 사망으로까지 갈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러면 이 당뇨 환자라면 누구든지 이 합병증 발생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겁니까? 네, 당뇨병 진단을 받고서 당뇨약 복용으로 혈당 수치를 조절한다고 해도 누구나 합병증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한 게 바로 당뇨병입니다. 당뇨병 환자라면 당뇨약 복용으로 혈당은 정상인데 이상하게 눈이 침침하고 다리가 저리고 발가락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 등의 합병증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한 번쯤은 겪어봤을 것입니다. 따라서 당뇨병에 안 걸리는 게 최선이지만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면 혈당 관리는 물론 합병증 예방 또한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합병증 때문에라도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중요하게 관리해야 하는 질환이 이 당뇨인데요. 그러면 당뇨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당뇨병을 만든 몸의 근본적인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면 그러한 원인에 의해 혈당 수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거고 이와 더불어 합병증이 나타나는데요. 합병증도 급성과 만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먼저 급성부터 좀 알아보죠. 어떤 경우가 급성 합병증에 해당이 됩니까? 급성 합병증에는 케톤산 혈증, 고혈당성 혼수, 저혈당이 있습니다. 먼저 케톤산 혈증은 인슐린 결핍 상태가 되면 당분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인체는 지방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만들게 되는데 이때 지방 분해 과정 중 생성되는 부산물인 케톤체가 혈액 속에 과다 생성되어 피가 산성화되어 발생하는 급성 질환입니다. 네. 두 번째, 고혈당성 혼수는 말 그대로 혈당이 너무 높아 혼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형 당뇨병 환자에게 올 수 있는 극심한 형태로 보통 300 이상이 되면 고혈당인데 보통 고혈당성 혼수는 혈당이 600 이상이며 심한 경우는 1000을 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저혈당인데요. 뇌는 포도당만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혈당이 생기면 10초 이내에 뇌 기능이 저하를 가져오는 급격한 상태가 되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혈당, 그리고 고혈당성 혼수, 또 케톤산 혈증, 이게 모두 이제 급성 합병증에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중에 가장 흔한 게 어떤 경우입니까?
당뇨병 환자가 가장 자주 겪을 수 있는 문제는 혈당이 너무 낮아져서 생기는 저혈당인데요. 아이러니하게 고혈당, 즉 혈당이 너무 높아서 관리를 하다 보면 반대로 혈당이 너무 낮아지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저혈당은 탄수화물 억제 식단을 너무 무리하게 했거나 너무 과격한 운동을 해서 혈당 소모가 급격히 이뤄졌거나 혈당 강화제가 너무 셌을 경우 등의 상황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저혈당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응급처치들은 어떤 게 있나요? 환자 스스로 평소에 20g의 사탕이나 초콜릿을 지니고 다녀야 합니다. 혈당 수치가 70 이하로 떨어지는 저혈당은 당뇨병 환자의 45%가 경험하는 매우 흔한 증상입니다. 저혈당 증상을 자주 느끼는 환자는 저혈당 증상이 오면 사탕이나 초콜릿 등을 먹어서 포도당을 바로 보충해줘야 하는데, 만약 이러한 시기를 놓쳐서 쓰러졌다면 주변 사람들이 환자에게 포도당을 공급해주고 119에 신고해주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당뇨병이 있음을 알리는 목걸이나 팔찌 등을 당뇨병 환자가 착용하고 다니면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더 잘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네, 목걸이로 착용하고 있는 것도 진짜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먼저 당뇨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급성 합병증부터 좀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만성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도 좀 살펴볼게요. 어떤 경우들이 있습니까? 가장 큰 3대 만성합병증에는 당뇨병성 망막병증,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당뇨병성 신증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당뇨병성 망막병증은 눈에 관한 것으로, 즉 시력이 안 좋아지고 초점이 없이 뿌옇게 보이는 증상 등이고요.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은 우리 몸의 말초, 다리나 발가락에 관한 것, 즉 다리가 저리고 발가락에 난 상처 치료가 잘 안 되는 증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뇨병성 신증은 신장이 망가지면서 단백질이 소변으로 배출되고 병이 심해질수록 몸이 붓는 증상이 생기는 합병증입니다. 네. 그러니까 눈뿐만 아니고 뭐 다리, 발가락 같은 말초신경 그리고 또 신장까지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혹시 그 중에서도 어떤 경우가 가장 흔합니까? 가장 대표적인 합병증이 바로 눈에 나타나 실명까지 이를 수 있는 당뇨 망막병증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는 건강한 사람에 비해 실명 위험이 20배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당뇨병을 앓은 지 10년이 된 환자의 50%에서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또 망막병증이 위험하고 무서운 것은 초기에 아무런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병이 심해지면 갑자기 시력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초점 없이 뿌옇고 흐리게 보이거나 날파리 같은 물체가 어른거리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시력이 저하될 때도 통증이 없어서 원인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게 초기에 증상이 없는 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가 더 늦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보통 그런 합병증은 천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네, 맞습니다. 합병증은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서히 눈이 안 좋아지고 발의 상처가 서서히 진행되고 신장이 서서히 망가지는데요. 이렇게 천천히 진행되다 보니 발견하기가 더 어렵고 대처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합병증이 발생하기 전 미리 관리부터 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고요. 일단 먼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당뇨로 인해서 이렇게 합병증이 생기는 이유예요. 사실 왜 이런 무서운 합병증들이 생기는 걸까요? 첫째, 당뇨 합병증은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가는 요당 때문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 몸에서 사용되어져야 할 에너지원인 포도당이 몸에서 사용되지 못하고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에너지 손실이 발생함으로써 각 조직, 즉 눈이나 말초에 영양 공급이 되지 않게 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합병증이 당뇨병성 망막병증,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입니다. 또한 당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수분이 같이 빠져나가게 되고 이로 인해 세포에 탈수 현상이 생기고 나아가 전해질 손실까지 발생하여 당뇨합병증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가는 요당 때문이다.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뭐죠? 둘째는 혈당을 올린 생활 속에 잘못된 생활 습관과 몸의 장부 기능 이상이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혈당을 상승시킨 본인 생활 속에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지 않거나 몸의 장부 기능 이상을 바로잡지 않는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됐을 때 당뇨합병증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장기간의 고혈당으로 인해 말초혈관 손상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장기간의 고혈당이 말초혈관을 손상시켜 각 조직으로의 영양 공급에 장애를 초래하여 당뇨 합병증이 유발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혈당을 올린 근본적인 문제를 바로잡지 않거나 그리고 장기간의 고혈당이 합병증 발생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그 개인에 따라서 합병증이 유난히 더 잘 생기는 경우도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비만이나 고혈압 같은 게 있으면 확률이 더 높아질까요? 당뇨병은 대사증후군 중 하나입니다. 고혈당,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비만, 죽상경화증처럼 여러 질환이 한 개인에게서 한꺼번에 나타나는 상태를 대사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고혈압이 있어서 혈압약을 먹던 사람이 몇 년 후 검진을 받을 때는 고지혈증약이 추가되고 또 그러다가 당뇨약이 추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대사증후군은 여러 질환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데요. 정리하자면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비만, 죽상경화증 등과 같은 질환이 있을 경우에 당뇨병이 더 잘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합병증이 더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분들은 또 그러실 것 같아요. 당뇨 관리한다고 관리했는데 합병증까지 와버리면 정말 좌절 그 자체일 것 같은데 희망을 좀 갖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치료 사례 하나만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합병증까지 진행이 되면 당뇨병이 심한 상태이기에 치료도 길어집니다.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으로 다리 저림도 있고 몇 년 전 발가락 상처가 진행되어서 엄지발가락을 절단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이미 인슐린 주사도 맞고 있는 상태라서 더 이상의 합병증이 오지 않는 것을 목표로 치료하시는 분인데 치료 기간 중에 다른 발가락에 상처가 생겼고 치료를 하면서 상처 회복이 빨리 되는지 예의주시하였습니다. 한약과 침치료를 병행했고요. 지금은 더디긴 했지만 발가락 상처가 거의 나았고 다리 저림도 많이 호전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한의학적인 당뇨 치료법과 현대의학에서 이루어지는 당뇨 치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양방에서는 당뇨병을 치료의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당뇨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뇨약은 혈당 강화제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혈당을 떨어뜨리는 약입니다. 혈압약이 혈압을 떨어뜨리듯이 혈당 강화제 또한 혈당을 낮추는 개념인데요. 혈당 강화제를 먹지 않으면 혈당이 다시 높아집니다. 즉 혈당 강화제로 혈당이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해주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한의학에서는 당뇨를 치료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약을 평생 먹는 개념이 아닙니다. 또한 한약을 먹는다고 해서 곧바로 혈당이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한약은 억지로 혈당을 낮추는 약이 아니라 몸의 비정상적인 정부 기능을 바로잡아주고 당뇨가 생기게 된 각자 체질의 문제를 찾아서 원인 치료를 해주기 때문에 보름, 한 달, 세 달 이렇게 치료하다 보면 스스로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치료가 되면 한약을 떼어도 혈당이 오르지 않습니다. 근본 치료가 됐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의학에서는 당뇨 치료와 당뇨 합병증 치료가 이게 각각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동시에 치료하는 개념이 되겠네요. 한의학에서는 당뇨 치료와 당뇨 합병증 치료를 별개로 여기지 않습니다. 당뇨병이 생긴 이유와 당뇨 합병증이 발생한 이유가 같기 때문입니다. 결국 환자 장부 기능에 문제가 생겼고 각 환자마다 체질적인 편차가 있기 때문에 당뇨병과 당뇨 합병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한약과 침으로 이러한 근본 원인만 잘 잡아주고 환자 스스로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고쳐낸다면 당뇨병과 당뇨 합병증은 동시에 조금씩 호전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방 치료를 받으면서 생활 습관을 또 고치면 충분히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이 당뇨로 인한 합병증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좀 팁을 주실까요? 당뇨병은 생활습관병이고 동시에 대사증후군입니다. 즉 잘못된 생활 습관을 바로잡으면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을 충분히 최소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인스턴트를 제외한 한식 위주로 음식을 먹어야 하고요. 잠은 11시 전에 자야 합니다. 운동은 무리하지 않게 산책하듯이 하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데일리 건강 오늘은 당뇨 합병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이혜민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